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옆에서 먹방 찍는 그들입니다. 참.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딱 10년 전이네요. 그죠? 2014년이니까 10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요구하던 이 유족들을 향해서 그 유족들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그 단식 투쟁장 옆에서 먹방하던 놈들이 있었죠. 일베들이라는 놈들이 그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저런 짓 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일베라고 비난하는 자들만 그런 거 아니다. 쟤들이 눈치가 없는 놈들이겠냐. 쟤들도 눈치 있는 놈들이다. 지들이 저렇게 나가서 설칠 때 숨어서라도 지지한다 라고 부추기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런 짓 하는 거다. 전 국민이 저놈들의 먹방을 비판한다면 절대 쟤들 못한다. 원래 쟤네들은 원래 일베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하자면 되게 소심한 애들이에요. 쫄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쫄보인 걔네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설친다? 그거는 뒤에서 걔네들을 잘한다 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냐? 저는 그때 대기업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그 상류층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들, 강남에 있는 그 부자들, 분당의 부자들, 얘들이 실은 저 일베 애들, 철없딱선이 없는 일베 애들보다 더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들은 사석에서 지금 일베들이 하고 있는 저 얘기를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그게 입증이 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옆에서 먹방을 찍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이게, 오늘로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8일차, 이제 9일차로 넘어가네요. 오늘 상임고문단,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여럿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체력이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식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첫날하고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이 첫날은 갑자기 곡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배고픔이 심하고요. 3일째가 되면은 그 배고픔이 극에 달합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일, 8일째가 되면은요,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이 7일 정도쯤 지나면은 이제 곡기가 이렇게 7일 정도 끊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피하 지방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제 생명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하 지방에 영양분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혹시 들으셨을 겁니다. 무슨 중금속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중금속은 체외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쌓인다, 이런 얘기 하죠. 자, 이런 음식들은,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의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쌓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농약 성분 중에 중금속은 체내에 쌓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체내에 쌓인다는 그 중금속 어디에 쌓여 있을까요? 네, 피하 지방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아파, 몸이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두통 오고 막 그래요. 그게 한 7, 8일 차쯤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몸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피하 지방에 들어있는 나쁜 성분이 쌓여있는 층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몸 안에, 피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라든지 안 좋은 성분의 농도가 급격히 확 올라갑니다. 그럼 몸이 아플 수밖에.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다?
7일차, 8일차. 지금 이재명 대표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사실 몸 안에 있는 뭐 그동안에 사실 몸 안에 쌓여 있던 그런 안 좋은 성분들,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몸 이제 그 녹여들기 피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한 12일 정도가 되면요, 이제 서서히 좀 그 상황이 좀 벗어나게 되죠. 참, 뭐, 어느 정도 몸 안에 그 피하 지방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만, 자, 그 안에 깊숙이 쌓여 있던 피하 지방층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꺼내 쓰면서, 이제 각종, 이제 두통이라든지 몸 상태가 나빠지는, 특히 간 상태가 나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이 갑자기 피 속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이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이 확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한참 힘들 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근처, 그러니까 바로 8일이니까 이제 금요일이네요. 오늘 이제 12시간 남았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수산물 시식 행사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우리가 출구 전략을 만들어 주는 거다. 고등어 드셔라.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자, 정치의 일배화죠. 현재 대한민국의 여당은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일배의 힘인 거예요. 일배들이에요.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못 참을 걸? 이게 인간들인가요? 이게 인간인가요? 이 장면은 연상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 유족 바로 옆에서 치킨 처먹던 이런 놈들. 이 놈들하고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이거 윤석열이 시켰는가 보지? 한동훈이 시키던갑지? 인간이냐고, 니들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일배의 힘이라고 밖에는 제가 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줬네요. 이런 것들 뽑아준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유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제가 몇 년 전에 한 기업의 홍보이사라는 사람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차등, 투표권을 차등해서 줘야 한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세금 안 내고 세금의 혜택으로 사는 사람하고 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2표, 3표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모 대기업의 홍보이사라는 놈이 그럽디다. 돌아버린 놈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런 놈들은 평소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기자들한테는 말 조심해야 하라는 얘기를 뭐 익히 다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말 조심해야 되는 기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낼 수 있는 놈이면 평소 때 얼마나 자주 하는 걸까요? 자, 그보다 더 앞서서 더 몇 년 전입니다. 아마 저기 그 민주당 쪽 단체장, 자치단체장에 아마 아버지인가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상가집이죠.
상갓집인데 그 자치 그 정관계 유명 그 유력 인사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저기서 문상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전경련의 무슨 뭐 연구소 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그 상갓집에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밥이랑 술이랑 한 잔씩 했었어요. 그 맞은편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말이야, 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억대 연봉,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연봉을 30%씩 막 깎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연봉이 팍팍 깎이고, 그래야지 직장 귀한 줄 알고 말을 잘 듣지. 지가 잘나서 억대 연봉 받는 줄 안다. 그런 애들부터 다 잘라야 된다. 월급을 확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끼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억인가 그래. 자, 나는 볼 때 그런 놈이 연봉이 깎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걔는 그 상갓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일베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은 뭐다? 그 일베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얘네들은 지 부모나 지 조부모가 하는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아주 뻔뻔스럽고 자연스럽게 떠들고 있을 뿐인 거야. 집에 가면 다 듣는 얘기인데 내가 왜 밖에 나가서 왜 못하지? 집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 왜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지? 얘네들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죠?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시죠? 일베 새끼들이 왜 그렇게 뻔뻔스럽고 부도덕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지. 예. 그런 얘기를 걔네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걔네 부모가 안 그런다? 그럼 누구? 예. 주변 친구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지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는 거야. 즉, 우리 사회 상류층에 이 극단적인, 극우가 아니라 얘들은, 극우가 아니라, 그냥 그냥 극단이죠. 극우도 아니고 그냥 극단이지. 극단. 예. 그냥 나 잘났다로 사는 놈들이고, 나 외에는 다 굶어 뒤져도 돼. 나같이 똑똑한 사람만 살면 돼.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런 놈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밑에서 배운 자식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고, 걔네들이 학교 가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야,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이사거든, 상무거든, 정경련 무슨 회장이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 니네 아버지는 그냥, 찌질이 회사원이지, 니네 아버지 얘기는 틀렸고, 우리 아버지 얘기만 맞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친 거예요. 얘네들이 보통 뭐 한다? 학교 폭력의 두목이죠. 연진이라고, 얘들이 연진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일베적 사고방식에 오염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 일베는 어디가 고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는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DB 잘한 놈들이 걔네들이 사실은 기원이에요. 근원이에요. 힘있고 빽있고 돈 있다는 놈들. 걔들 겉으로는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예의 바른 척 하죠. 술 한 잔만 들어가 보세요. 무슨 입이 소리가 나오는지. 술 한 잔 들어가가지고 뭐 개같이 논다. 아니 노는 거야 개같이 놀라 그래. 근데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는지. 일베하더라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 없어. 그런 겁니다. 즉,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베의 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른 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먹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이러고도 인간이냐고, 이게. 이게 인간의 도리냐고요. 예? 이게 국회의원인가요? 이런 놈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 지네 지역구 애들은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이 안병기는 사람이 지역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 그 동네가 참 궁금하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런 놈이라고 쳐. 예, 그런데 얘는 뭘까요? 나눔 바자회래. 박용진 의원실이래. 이주 노동자를 위한 나눔 바자회래. 여기에서 먹는 걸 팔았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서, 단식 농동장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 아니라 오늘이 사흘째였어요. 5, 6, 7 그렇게 사흘 동안 개최를 했답니다. 5, 6, 7.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당이야. 박용진 의원이 이게 뭐 하는 애인 거예요? 더 이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행사 공동 주체가 어디냐면 전태일 재단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전태일 기념재단은 이제는 이렇게 가진 자들 또는 윤석열 정권한테 그 빌붙어 있는 자들이 가는 데인가 이제?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었으면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전태일 열사는요, 동료 여공들이 굶는 것을 보고는 자기 가진 돈을 털어서 그 당시 풀빵 이런 거 사서 먹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하는데 그 옆에서 먹는 걸 팔고 있다고? 안병기를 부산 서구 동구예요? 아이고, 참, 거기 자갈치가 그 근처에 있죠. 아이고, 참. 아이고, 그 부산의 구도심이네요. 부산 구도심. 예, 어떤 데인지 알겠습니다. 참. 아이고.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부산 망신을 시키는 놈이 이런 데 있군요. 진짜 부산에서 쳐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네. 예? 진짜 부산 시민들 조직을 해가지고 이 안병길인가 하는 사람 그 좀 모가지를 비틀어 넣든지 해야지. 이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 부산 동구 서구는 유권자들이 전부 다 일배천지들이다. 일배 틀딱들이다. 이거 광고하고 다닌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고도 그 동네에서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면 똑같은 놈들만 있다는 얘기지 뭐. 달리 볼 거 없어요. 자, 박용진 의원은 좋아. 근데 박용진 의원이 요 옆에 강북구던데 강북구 유권자들도 그러는 모양이지? 자, 문제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놓고 행사를 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진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물건들을 파는 거였다면 또 얘기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뭡니까? 예, 견과류 특별 할인 판매네. 그죠? 견과류 특별 할인 판매, 과일 주스 판매. 예. 그 이주 노동자들의 특산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행사였어요. 전태일 재단에서 돈벌이 하는 행사였던 거지. 자, 이런데 이거를 장소라도 좀 바꾸지. 장소라도 좀 옮겨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장소 옮기는 거는 사실은 누가 해야 된다? 이광재 의원이 하는 거예요. 이광재 국회 사무처장. 내가 볼 때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이걸 옮기는 게 맞았어요. 하다못해 조금 옆쪽으로 돌아가서 뒤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보이는 데서
아, 예. 이게 뭐라고 제가 읽어야 되나요? 카실라리님, 강북구인데 안 그러시다고요? 예, 강북구, 누가 그러겠어요? 예? 박용진이 그런 거지. 예? 박용진은, 아유, 진짜. 자, 계속 이어서 말씀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재수님, 박용진은 민주당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요? 예, 자, 근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더 열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 사진을 한번 계속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박용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달 반 전에 잡아놓은 행사였고 방글라데시, 네팔 아이들의 교육, 인권 향상을 위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그저 씁쓸하다라고 전했대. 아니, 한번 따져봅시다.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안 따질 수가 없어.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주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외부 상인들이 들어온 행사예요. 그 상인들한테 이 부스를 분양을 하고, 그 대가를 그 전태일 재단이나 이런 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서 전액 기부하겠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죠? 그래 놓고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그저 씁쓸하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더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쯤 되면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죠. 뭘 잘못했는지 몰라. 좋은 행사인데 왜 문제야? 굳이 그걸 거기서 했어야 됐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첫날, 둘째 날 해보면 사태가 이게 아니구나, 상황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랬으면 장소를 옮기든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강행을 했다고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뭐 씁쓸하다고? 글쎄, 좋은 의도로 행사를 준비를 했고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행사라서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미 계약이랑 다 진행이 돼서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리를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차라리 이렇게 읍소를 하면은 기분은 나쁘더라도 그래, 알겠다 라고 할 텐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씁쓸하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잘못한 게 없고 이걸 항의하는 게 잘못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냐고. 박용진 이게 인간이야? 야, 맨날 지가 뭐라도 뭐 엄청 합리적인 것처럼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국회 사무처에서 몰랐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맨날 오가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거 국회 사무처가 잘못한 거예요. 국회 사무처 측에서 장소를 옮기든지 이렇게 했었어요, 정상이. 대책을 세워줬어야 했어. 근데 그걸 안 해. 이광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그 김상진인가는 새끼가 몰려와가지고 그 국회의사당 밖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농수산까지 쩌렁쩌렁 소리가 들려요. 그거 위법이거든요. 80대 21 이상 하면 안 된다는데 그거
경찰이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찰 새끼들부터 나쁜 새끼들이야.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부분은요, 국회 경비대가 있거든요. 국회 경찰대가 있거든요. 그 국회 경찰대가 관할을 해서 주변 경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 소리 줄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국회 사무처에서 요구를 하지. 안 했다는 얘기죠, 이광재가. 누가 잘못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참 이광재 의원 참 나날이 실망스럽네요. 제가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할 때라든지 또 이 원주 국회의원을 할 때 참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했었는데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진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 참 뼈저리게 합니다. 사람 더러워지는 거 순식간이네요. 권력과 기득권에 쩔어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과연 이광재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참 답답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